네, 2월의 증시가 월 말로 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3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그만큼 시장에서는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성욱의 마켓 시선 시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 3월 시장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이 자리하셨습니다. 만나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의 흐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 부분 좀 좋아지는 것 같은 흐름으로 월말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딱 일주일, 그러니까 5일을 딱 잘라서 보면은 약 금액상으로 한 7,500억 정도 됩니다. 이제 하루 평균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작진 않습니다. 분명히 작지 않은 숫자인데.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왜 들어왔는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통상 이제 주식 특정 외국인이 이게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이게 탑다운 방식이라 그러죠. 이제 큰 그림에서 이유하고 그다음에 바텀업 방식으로서 좀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채권보다 주식이 좋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선진국보다는 또 이머징 마켓 내에서는 또 한국이 괜찮았느냐. 네. 그래서 들어왔느냐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탑다운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특정 기업들이 좋아서 돈이 들어온 거냐 하는 거 바텀업 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구별을 해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다. 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식청 자금으로 이제 미국 뮤추얼 펀드형으로 250억 불, 200억 불 정도죠. 는 꾸준히 들어옵니다. 월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사실 지역 배분 관점에서도 사실 이머징 마켓이 불안하다 하면서 실제로 인도네시아 쪽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또 브라질도 약간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식 쪽으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이 이제 12월, 1월, 2월 통틀어 보면은 물론 순매도입니다만 최근 들어와서는 역시나 추세가 또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돈 들어온 거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표적인 IT 기업 위주로 좀 골라서 샀다는 측면인데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들 특히 헤지펀드가 굉장히 많이 숏을 쳐놓은 상태다. 매도를 많이 해놓은 상태라고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4조 또는 5조 규모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추측치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숏스키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짝 말씀드린 부분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일환으로도 저는 이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숙제들은 이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좀 봐가면서 또 뒤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신호로 일단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역전된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서도 좀 판단하는 바가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실 4분기 그리고 1분기 들어서면서 1월에 상당 부분 들어서면서 증시가 급락하는 국면에서 많은 요소들이 하방 압력을 주는 요소들로 작용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요소들이 잠잠해진 시점인지 해소가 된 건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동안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실제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주식시라는 게 이제 과연 기업 실적이 정말 어떻느냐, 그다음에 수급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센티멘트라고 하는 이제 그 투자 심리도 중요한데요. 사실 1월 달,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우려됐던 것 중 하나가 실적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동시에 환율 이슈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원달러, 그 다음에 N달러로 비롯되는 원엔이겠죠, 결국은요. 그래서 이런 환율 부분에서의 우려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수급으로는 너무나도 그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그래서 신흥국 또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 부분 우려점에 대해서는 좀 과도했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돼서 결국은 1950 위까지도 이제 올라온 상태고요. 다만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환율 부분은 우려점 덜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 이슈 부분은 역시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실적과 수급이 비교적 양호해지면 그럼 심리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의 이제 순매수 전환, 특히 헤지펀드였던
그 숏을 많이 쳐놓은 상태와 이제 맞물리면서 상당히 우려점은 좀 덜하고 있다는 거를 지난주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묵은 악재, 시장의 발목을 잡아온 악재였습니다.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엔저 현상, 그리고 또 4분기 실적이 정말 상당 부분 좀 저조하게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감을 유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판단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더해서 G2의 경기 문제까지 중국이 뭐 상당 부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중국 시장에서 중요한 양회가 열리면서 다소 시장의 분위기가 글로벌적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부분을 조금 주목하면 좋을지 그리고 정말 기대할 만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뭐 중국이 이제 워낙 이제 예를 들면 GDP 이제 10% 정도 차지하는 그 부가가치 10% 차지하는 워낙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큰 회의 하나 전인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과연 이번에 이제 어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게 나올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단지 이제 그러면은 경제 성장이라는 큰 그림에서 이제 목표치를 이번에는 비록 수치를 딱 찍어서 말해주지 않더라도 이제 밴드로 나타낸다든지 그리고 개혁이 영원한 과제, 그러니까 당분간 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 소위 말하는 그 상단, 윗단, 가짐자들, 그러니까 국공채, 그 국공용 기업들이겠죠. 이제 국가 기업들 또는 뭐 도시화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런 큰 회의에서는 이제 전인대 같은 회의에서는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엄청나게 뭐 좋아지게끔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들을 마구마구 쏟아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악재든 호재로서의 가능성은 크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지 위안화 부분을 조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개혁이 중국의 과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개혁에는 먼저 금융개혁이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나가는 금융개혁인데 금융개혁의 대표가 지금 약간의 유동성을 좀 축소 내지는 긴축을 타이트하게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제 금리도 일정 부분 조금 올릴 때는 올려야 되고 하는데 사실 위안화가 저렇게 평가 절하가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많이 진행되고 하면은 외국인 그 자금의 유입 규모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 그러니까 왜 유출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이제 국내는 국내대로 긴축하고 그다음에 돈은 돈대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그런 위축세가 더욱더 증가하는 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걸 걱정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때로는 긴축도 살짝 풀어주기도 하고 또 원화 부분도 이제 이렇게 같이 조절해 나가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우려되는 동시에 뭐 큰 그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현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국에 관해서 하는 이슈를 짚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시장의 움직임은 1분기 정말 시험대에 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위안화 약세 부분이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고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더욱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중국 시장이 다음 주에 이제 전인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할 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는데 신흥국의 이슈도 이슈지만 이 선진국 시장에서 가지고 가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월 말이니까요. 뭐 다음 3월이 이제 뭐 체크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무래도 이제 FOMC 미팅이 이제 그 3월 그 20일로 끝나죠. 20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발표되는데 옐렌 이제 신임 의장이 주재하는 첫 회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회의라면 통상적으로 이제 뭔가를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상원 어저께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실물 경제에 따라서는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좀 다소간 변동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시장에 아주 친화적인 긍정적인 얘기로 다분히 원칙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걸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첫 회의를 또 과연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고 또 어느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갈 것으로 시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기타 특별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또 양적 완화를 또 어떻게 하고
이제 잘 이렇게 아베노믹스가 잘 성공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또 일본 이슈가 나와서 또 자연스럽게 또 엔달러 환율 부분에 대해 지금은 뭐 시장은 조용하고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일본의 그 정책 여하에 따라서 혹시라도 엔달러 환율 좀 관심은 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문제들이 이제 뭐 경기에 대한 판단 문제였습니다.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많이 풀었고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초부터 불거진 문제가 이 G2의 경기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당 부분 흔들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G2의 경기 판단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뭐 워낙 날씨 얘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3월에 발표되는 지표들, 그게 이제 2월이겠죠. 이제 그 3, 4월 발표되는 지표들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왜냐면 ISM의 이제 심리 지표라든지 고용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타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3, 4월 정도 되면 다 회복을 하고 괜찮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 1분기, 2분기 그 정도 선, 이제 뭐 4월 달, 이 정도 3, 4월 달 정도는 지표들이 비교적 좋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2분기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표가 이제 계절성이라 그러죠. 이제 상대적으로 예. 약간 그 발표가 수치가 안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을 등을 고려하더라도 3월 달 정도 되면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미국 이제 컨센서스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중국 부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중국은 그 PMI가 여전히 좀 약하게 나온다든지 해서 뭐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시장은 그런 점을 이 정도 주가 지수 때에서는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어지간한 숫자 아니고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견딜 수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돌아오지 않는 시장이 됐습니다. 중국 시장의 문제는 조금 더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기대되는 요인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차, 뭐 경제 혁신과 관련된 3개년 계획 등이 발표가 되면서 연초의 분위기도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정책 모멘텀 등 내부적인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까? 예, 뭐 그 내수 부양 또는 이제 수출 경기 이제 균형 발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시는데 이제 뭐 재정적이든 아니면은 그 통화 정책이든 뭐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고 이제 특히 이제 그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4월달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이제 교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약간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상단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금리 중립 내지는 약간의 인하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예, 뭐 기타 정책적 LTV든 DTI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시점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내외적인 이슈를 다각적인 방면에서 저희가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이제 증시 예상 시나리오를 좀 들어보고요. 전략에 대한 부분을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각 증권사에서 3월에 대한 전망, 뭐 2,000선 넘어선다는 전망도 있고요. 다시 한번 뭐 침체 국면이 아니겠느냐, 적절하게 또 이 박스권 상단 돌파하기 어렵다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센터장님 가지고 계신 그림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포인트는 여전히 그거는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월에 그게 매크로부터 보시죠. 매크로부터 보시면은 이제 그 선진국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을 거다. 분명히 괜찮을 거다. 그 한 가지 하고요. 기업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 그동안 이제 1월 달에 우려했던 뭐 환율 부분이 생각 밖으로는 그렇게 비우호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기업 실적도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그 ERR이라 그러죠. 이제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속도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완만하거나 살짝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생각 밖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숏 카바의 물건
매물, 그러니까 매수 물량이죠. 매수 물량이 사실은 의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3월이 시장으로서는 반영되는 수준이 분명히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아주 좀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단지 이제 그럼 장기 지속 가능한 그러면 뭐 주가든 실적이든 장기 지속 가능한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냐는 부분은 네. 그 부분은 솔직히 이제 여전히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정도는 뭐 4월이든 3월 정도는 주가가 좋아지더라도 다시 이제 뭐 중국 이슈든 다시 뭐 여러 가지 악재는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섹터별로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IT 부분에 대해서는 탑다운으로 보나 바텀업으로 보나 나쁘지는 않아 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중국 관련된 섹터들은 소비가 아니라면 그 산업재, 뭐 소재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러워해야 되고 순서상으로 보면 뒤에 조금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의 섹터 전략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표면에서의 개선세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3월 증시 전략에 가지고 가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김성욱의 마켓 시선 시간, SK증권의 김성욱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